자, 태고 모의고사 30번 진행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인류는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단일 경작의 잠재적 결함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사실 하나만 만약에 농작물 심었다고 합시다. 그게 망하면 그렇죠.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단일 경작의 잠재적 결함에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은 생물 다양성 그리고 단일 경작의 위험들을 고려해라. 자, 컨시스트를 고려하라는 얘기죠. 이게 바이오디버시티라는 게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리스크는 위험이고요. 그다음에 모노컬처는 모노가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컬처가 경작하는 거야. 하나만 경작하는 것의 위험성, 그렇죠?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한번 고려해봐라 라는 얘기죠.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 혁신이야. 농업에 있어서의 인류 혁신은 락이 잠그는 건데 언락은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내고 여는 겁니다. 그리고 자, modification은 수정, 변경, 개량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농산물의 개량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품종을 좀 바꿔서 그렇지?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접한다, 그렇지? 이렇게 뭘 접해가지고 교접이라고 하나,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런 품종을 만드는 거 있지, 그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과나 튤립이나 그다음에 감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어떤 개량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열었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관계의 대신요. 자, 이 계량이 선행사거든요. 서점에다가. 근데 어떤 계량이냐면 결코 자연적, 그러니까 한 식물의 자연적인 번식 주기야.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계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라는 거죠. 자, 인류가 과학이 발달되고 이제 품종에 대한 개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됐죠. 자,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개량 사업이 없었으면은 자연적인 번식 주기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 있죠? 이런 큰 토마토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지? 이렇게 어떤 품종끼리 그쵸? 이렇게 좀 교접해 가지고 다시 좀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실 방울토마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 한 식물의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되지 못했을 것. 과거 사실 반대되는 상황을 가정한 거거든요. 이것도 한 가정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실현할 수도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치?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would, have, 과거분사. 물론 수동태이기 때문에 be는 쓴 겁니다. 그래서 실현되지 못했을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실현되지 못했을 것 같은 이런 개량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인류가 그만큼 개량 사업이 발달되고 다양한 품종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 다음 좀 볼게요. 자, 이 경작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어떤 개량을 통한 어떤 그런 뭡니까? 경작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작 과정은요, 만들었는데, 자, some of the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자, 뭔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채소, 그리고 과일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채소와 과일이냐면,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look for 찾는 거죠. 소비자가 찾는 거야. 자, 이런 식료품점에서 소비자가 찾는 어떤 이런 알아볼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채소나 과일 그 중에 어떤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작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품종이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도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큰 토마토가 있을 수 있지만 방울토마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여기서 이러한 경작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농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진 농작물 이런 것들이 식료품점에서 사실 우리가
또 살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분명히 뭐랄까 이게 사실은 알아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만큼 많이 이렇게 식료품점에서 진열되어 있다. 뭐 이런 걸 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그러나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옵니다. 뭐 must나 should 같은 거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계량이란 어떤 그런 우리의 현재의 어떤 그런 식료품점에 대한 계량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의 농작물보다는 다양한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된다. 자, 만에 하나 이제 그쵸? 하나가 또 잘못돼 버리면은 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대체 또 식료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지금 쭉 말하고 싶은 겁니다. 볼게요. 자, 그러나 자, 이거 보세요. Own a few 그다음에 varieties. 우리가 variety라는 게 뭐 다양성도 있는데요. 품종도 있습니다. 근데 오직 몇 가지 품종에만 의존하는 거. 자, 우리 rely on 하면은 의존하다는 뜻이 있어. 재배된 농작물입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안 되는 어떤 품종의 재배된 농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 오형식입니다. 자, 남길 수 있는데 자, 인류를 자, 취약하게 우리 번호로 하면 뭔가 취약한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기한한 농업의 손실이죠. 기한한 농업의 손실에 취약하게 남길 수 있다. 자, 만약에 추수가 is destroyed. 자, 파괴가 된다면. 그러니까 추수가 파기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농작물이 이제 완전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기한한 농업의 손실에 인류가 취약하게 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만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어떤 품종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오직 몇 가지 품종. 근데 그 품종이 다 망했어. 추수가 안 돼. 그럼 다 우리는 굶어 죽고, 그쵸. 큰 어떤, 뭐랄까요. 손실을 우리가 또 입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starvation이라는 뜻이 단순한 헝거리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기하라고 해서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그쵸. 죽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자, 이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대요. 자, over the course of, 뭐뭐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뭐 하는 동안이야? 바로 이 The Irish,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 감자 기근, 그러니까 지역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의 감자 기근이거든요. 이게 바로 아일랜드, 대기근?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걸 통해서 그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몇백만 명이더라, 인구가. 근데 100만 명이 죽는 게 거의 한 인구의 한 몇 분의 몇이더라? 그 인구의 거의 20% 이상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20%는 다른 나라에 이주하고요. 그래서 이게 아일랜드 대기근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왜 이렇게 100만 명이 죽었냐면 볼게요. 왜냐하면 아일랜드 사람들에 의존한다. 주로 자 릴라이온 나왔습니다. 자 이게 릴라이온 나왔죠? 독일한 표현이야. 그래서 감자에 의존했어, 우유에 의존했어. 뭐 하기 위해서? 영양학적으로 균형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자와 우유에 주로 의존을 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일단 감자가 이제 망해버리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우리가 좀 만약 쌀이 없다고 한다면 쌀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뭐 그 슈퍼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냥 옛날로 봅시다. 옛날 우리가 100년, 2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쌀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였어. 자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게 바로 아일랜드 대기근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 품종. 그때 품종이 몇 개 안 됐대요. 그 품종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거의 다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끄집어낸 건 어쨌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몇 가지 안 되는 품종 있잖아. 이것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죠. 의존하게 버리면 이렇게 과거의 역사의 사례처럼 이렇게 큰 일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품종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in order to continue. 그러니까 그것에 공생하는 관계, 재배된 식물과의 공생하는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인간은 고려해야 한다. 자, 우리 allow for라는 게 고려하다 뜻이 있어요. 고려해야만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이거 나왔네요. 그렇죠?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뭔가 인식하는 건데 인식을 해야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거 사이에도 여기 must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적인 어떤 결점? 장점? 자, 여기서는 어떤 잠재적인 장점이 아니라 결점이 맞는 거죠. 이게 어휘가 좀 잘못된, 이게 원본 문제가 이거예요. 잘못된 어휘 찾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benefit이 아니라 drawbacks에서 이게 단점이 단점, 결점, 단점.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한 결점이냐면은 단일 경작이죠. monocultures. 어떤 식물의 단일 어떤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단점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생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여기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이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 이렇게 나와 있는 핵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려해야 된다. 생물의 다양성을 그리고 인식해야 된다. 잠재적인 어떤 단점을 어떤 단점이야? 이 단일 경작, 식물의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점, 잠재적인 그 단점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앞에서 보면 역사적인 사건 보이죠, 그렇죠? 몇 안 되는 감자의 품종 가지고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믿고 먹었다가 이게 병이 도져가지고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잠재적인 어떤 결점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다양한 품종을 심고 우리가 주식으로 먹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온갖 종류의 씨를 심는 것. 씨를 심는 것. 비록 그것들이, 자, 이 씨들이 있잖아. 즉시 유용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득이, 즉각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이겁니다. 비록 우물지라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심으면 사실은 뭐 그 생산량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를 심으면 생산량이 좀 많을 수는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심어 버리면은 생산량이 하나 심은 것보다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즉시 유용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혹은 이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갖 종류의 씨를 심는 것은 이가 주어입니다. 동명사가. 자, 우리 동사는 can ensure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뭘 보장할 수 있어? 자, 자, 롱기비티가 이게 장수, 오래 지속됨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러한 식물, 이 다음, 그러니까 세대가, 그러니까 다가올 세대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치? 우리 제너레이션 투 컴하면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식물들의 어떤 지속함을 보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양한 어떤 품종들을, 종류의 식물들을 많이 심었어. 그럼 여기서 몇 가지는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살아남는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만 있다가 망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품종들을 심고 그걸 이제 다음 세대한테 전달해 줘야겠죠? 자,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씨를 심는 것. 비록 그 씨들이 즉시 유용하게 보이진 않을 수 있어. 그냥 딱 봤을 때는 그쵸? 이득이 안 되는 수도 있어. 그쵸? 하지만 장기로 보면은 유용하고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밑에 깔린 겁니다. 그래서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쵸? 다시 얘기해서 그 식물의 어떤 지속함을 보장할 수 있다.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밸런스는 일단 그 균형인데요. 균형이 뿌리를 내려야 한대요. 뭐와 뭐 사이냐면은, 이 야생에 대한 어떤 자연의 능력과 그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사이에, 이 균형이 뿌리 내려져야 한다. 자, 그만큼, 야생에 대한 어떤, 자연의 능력, 그리고 통제에 대한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생의 어떤 종에 대한 다양성이 있잖아, 그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품종의 개량도 있을 수 있어, 그쵸? 그것도 어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자, 기존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의 어떤 그런 품종도 있어, 그쵸? 원래 품종도 있고 개량된 품종도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자, 이런 것들 사이에 어떤 균형이 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연적인 것과 우리 인간이 또 이제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이런 품종들, 자, 이런 것들 사이에도 이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너무나 치우쳐버리면은 거기서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건 품종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자, 우리는 그 품종이 이제 다음 스텝까지 전달될 수 있고 또 만에 하나 그쵸? 또 잘못될 수 있는 어떤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심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길러야 된다.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